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러분 교재 26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의 특성이 되겠죠. 자, 매년 또 한 문제 출제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우리가 지문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토지의 특성은 자, 지역 분석의 근거가 되며, 요거 작년에 또 출제했었죠. 자, 이 토지가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 그 자체에 가지고 있는 특성은 우리가 자연적 특성인데, 자, 이 토지의 특성은 이 자연적 특성과 우리가 인문적 특성으로 크게 나눠 볼 수 있는데, 이 자연적 특성에서 또 우리가 시험에 거의 매년 출제하다시피 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성입니다. 이 토지의 이 지리적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죠. 자, 토지의 지리적 위치가 고정이 돼서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는 특성이 비이동성이죠. 따라서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되고요. 또 뭐가 되죠? 우리가 지역 분석, 부동산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죠. 왜? 지역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달리 형성되기 때문에 이 지역 분석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또 가격 결정에 있어서 적합의 원칙, 부동산이 외부 환경에 적합하느냐, 또 부동산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죠. 외부성의 원칙의 근거죠. 외부성의 원칙은 이 외부 효과 관련이 있죠. 시험에 또 많이 출제하죠. 자, 이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 가치는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 효과는 부동성입니다. 자, 토지의 이용 방식 및 입지 선정의 그 중요성을 부여하고요. 토지의 유용성을 지배하는 역할도 한다. 부동성이죠. 따라서 1번이 정답인데, 또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또 고도로 국지화시킨다. 이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 범위 내로 국한시킨다. 이 국지화도 거의 매년 출제되는 또 중요한 용어입니다.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네요. 1번 정답이 되겠고요. 2번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인 부동성의 파생적 특징과 우리가 가장 관련성이 적은 것은 부동산 활동 및 형상을 국지화한다. 맞는 지문이죠. 또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기준이 되고 부동산 권리의 공시 방법이 동산과 다르게 되는 이론적 근거를 한다. 부동산은 공시 방법이 등기이고 동산은 사실상 지배인 점유죠. 2번 맞고 3번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으로 만들죠. 자, 각종 자료를 수집을 해서 책상 위에서 분석하는 정보 활동, 분석된 자료를 토지가 위치는 현장에 나가서 위치, 면적, 지모, 용도 등을 확인을 하겠죠. 임장 활동, 부동산 활동을 정보 활동과 임장 활동으로 우리가 만드는 요인이 되겠죠. 예? 자, 이때 이 임장 활동은 또 또 우리가 2회 시험에도 또 한번 출제를 했었습니다. 자, 3번 맞고 4번 지역 분석 및 개별 분석의 근거가 된다. 지역 분석의 근거가 바로 부동성이죠. 지역 분석의 근거가 부동성인데 우리가 이 개별 분석의 근거는 바로 이 개별성과 관련이 있죠. 자, 물리적으로 똑같은 토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2개 이상의 동일한 토지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토지의 대체는 불가능하다. 비대체성 또는 비동질성 또는 이질성의 특성을 가진 게 바로 개별성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 있어서의 가격이라든지 토지 가격, 우리가 수익 등을 개별화 또는 구체화시키죠. 자, 개별화, 구체화시키는데 이때 개별화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 분석에 있어서의 근거가 되죠. 개별 분석의 근거가 되고 또 토지 간의 비교가 또 어렵습니다.
개별 분석의 근거, 개별성이죠. 따라서 4번 지문 정답이 되겠고 5번 부동산 시장을 추상적 시장으로 만들죠. 자, 토지에 대한 이 권리나 이익이 거래되는 관념적, 공간적 의미인 시장이죠. 주식시장, 외환시장, 전부 추상적 시장이죠. 부동산 시장도 우리가 추상적 시장을 형성을 하게 되죠. 자, 4번이 정답이고요. 자, 3번 문제로 가면은 쓰레기 소각장 매립지 또는 공원 설치 등과 같은 토지 이용 행위는 외부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동산의 특성은 바로 부동성이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특정 토지에 인접하여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됐다면 부동산의 특성 중 어떤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냐? 바로 접근성이죠. 특정 토지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2번이 정답이 되는데 4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주의해 두시고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4번 문제는 14회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가 되겠죠. 자, 5번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뭐죠? 우리가 부증성이죠. 이 부증성으로부터 우리가 나타나는 특징 중 틀린 것이죠. 자, 부증성은 토지에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도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의 절대량 면적은 결코 증가시킬 수 없다. 비생산성을 말하죠. 비생산성 또는 우리가 면적에 있어서의 유한성 또는 수량의 고정성을 의미하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에 경제적 측면에서의 토지 공급은 생산 공급이 아니라 보유 공급, 용도 변경의 공급이 되게 한다. 왜 그러냐? 여러분, 비생산성이니까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의 토지의 생산 공급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상품과는 달리 또 생산량이 안 늘어나기 때문에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죠. 생산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보유하다가 팔려고 내놓는 보유 공급, 용도 변경해서 공급을 해주죠. 택지를 조성함으로써. 그래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토지 공급은 생산 공급이 아닌 용도 변경의 공급, 보유 공급이 되게 합니다. 자, 가격 상승에 대응하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공급의 증가는 비탄력적이다. 이런 비탄력적이라는 의미는 이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죠. 비탄력적인 포인트입니다. 3번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선이 되죠. 자, 여러분, 지구가 태초에 형성될 때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진 지표의 총량이 바로 물리적 공급인데, 자, 이 물리적 공급은 이렇게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을 띠고 있죠. 지가, 우리가 토지 이 공급량 수준에서 우리는 물리적 공급 곡선은 이렇게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을 띠고 있다. 자,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토지에 있어서의 물리적 공급이라고 해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 자, 이 토지의 이 물리적 공급은 이 부증성의 특성에서 나타나는데, 자,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 비탄력적이 되죠.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 탄력적이 아니죠. 완전 탄력적. 그래서 틀렸고,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을 가지기 때문에 토지 수요에 많고 적금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토지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 우리가 형성이 곤란하다. 균형 가격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인위적인 균형 가격을 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3번 정답이고, 4번
공유 수면 매립이나 택지 조성을 통하여 다소 증가시킬 수는 있으나 이것은 물리적인 증가라기보다는 토지 이용의 전환 측면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 자, 여러분이 물리적 공급 중에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의 토지를 이 경제적 공급 또는 용도적 공급이라고 하죠.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인데 문제는 이 택지 조성, 자, 이 용도의 다양성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용도의 다양성에 의해서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이 전환을 통해서 택지를 조성하거나 간척, 우리가 개발을 하거나 또는 공유 수면을 매립을 하겠죠. 택지 조성, 간척 개발, 공유 수면 매립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 측면에서의 이 양은 이렇게 증가시켜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물리적 공급 자체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 맞는 지문이고, 가증을 전제로 하는 이론이 성립되기가 없다. 가증은 토지의 증가죠. 토지의 증가를 전제로 하는 이론은 성립될 수가 없죠. 왜냐? 생산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의 자연 특성 중 부증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토지는 다른 생산물처럼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하여 순수한 그 자체 양을 늘릴 수는 없다. 비생산성이죠. 맞는 지문. 개념이죠. 자연물인 토지는 유한하죠. 면적의 유한해서 독점 소유욕을 발생시킵니다. 자, 그래서 유한하기 때문에 독점 소유욕을 우리가 또 발생시킨다, 이런 얘기죠. 자, 이 면적이 유한하기 때문에 독점하고자 하는 이 소유욕을 발생시키죠. 자, 그리고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그 욕망을 충족시켜줄 토지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 게 바로 희소성인데, 이 희소성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계속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자, 매립이나 산지 개간을 통한 이 농지나 택지 확대는 부증성의 예외의 단위가 틀렸죠. 여러분, 이렇게 토지의 양을 이렇게 늘려줄 수 있지만 물리적 공급 자체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부증성 이론에 해당됩니다. 부증성의 예외다 하면 안 돼.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라 부증성 이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고요. 4번 토지의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되죠. 자, 면적이 유한하기 때문에 유한한 토지를 우리는 이용을 하여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 최유효 이용에 있어서의 근거가 된다. 최유효 이용의 방법에 있어서의 우리가 강조, 최유효 이용 방법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되면서 최유효 이용 방법을 강조를 하죠. 자, 그리고 한정된 토지를 대다수의 사람의 공공복리적 차원에서 토지의 공익성을 강조하는 토지 공개념의 또 근거가 되기도 하죠. 11회 시험에 출제했죠. 자, 부증성에 기인한 특정 토지의 희소성으로 인해서 공간 수요에 대한 입지 경쟁을 유발시켜서 지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합니다. 5번 맞는 질문이죠. 자, 7번 토지의 자연적 특성인 부증성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없는 것. 후보지는 용도의 전환, 이행지는 용도의 이행입니다. 후보지나 이행지와 같은 용어에 내포되어 있는 토지 개념은 절대량의 토지 증가가 아니라 바로 뭐죠? 용도의 다양성에 의한 이 토지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경제적 공급을 늘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맞고,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 물리적으로 토지의 절대량은 늘릴 수 없다. 부증성 개념이죠. 부증성은 면적의 유한성이라고도 한다. 매립 등으로 농지 양이 증가된 것은 토지 이용에 있어서 용도의 전환이지 절대적인 토지 양의 증가는 아닙니다. 맞고요.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 공급과 용도적 공급이 불가능하다니까 틀렸죠. 자, 이 물리적인 양은 이렇게 고정돼서 증가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물리적 공급은 고정되어 있어서 물리적 측면에서 이 토지 양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 측면에서 이 토지 양은 증가시켜 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경제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우리는 증가시켜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증가가 불가능하지만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증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5번 틀린 지문이다. 자, 8번 문제.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영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토지의 집약적 나오죠. 그러면 토지에 있어서의 우리가 부족 문제를 가져오죠. 도시의 인구는 계속 집중됨에 따라 도시 토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이 도시 외곽에 있는 토지를 택지로 조성해서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에 있어서의 부족 문제가 가져오죠. 이 택지 공급 능력의 한계로 그렇죠. 자, 이 택지 공급 능력의 한계로 도시 토지 부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 수요자 간의 경쟁에 의해서 우리는 지가가 계속 오르죠. 그러면 도시에서의 지가가 계속 오르고 토지는 한정되다 보니까 건물이 점점 고층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전문 용어로 토지 이용에서의 집약화라고 하죠. 이 토지 이용에서의 이 집약화를 촉진시킨 겁니다. 토지 이용에서의 집약화를 촉진한다. 그래서 집약적 이용, 토지 부족 문제의 근거가 되는 건 부증성이죠. 기억은 부증성, 니은 소모인데, 자,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영속성이죠. 자, 영속성은 바로 뭐가 돼? 시간이 경과하여도 토지를 사용하여도 토지는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 특성, 비소모성을 가지고 있고 또 변화가 없죠. 불변성, 또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파괴되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것이 영속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속성을 보게 되면은 이 영속성의 특성을 보면은 이 토지 자체는 사용하여도 소모가 안 되죠. 그래서 비소모적 재화입니다. 자, 그래서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시험에 우리가 많이 출제된 게 바로 뭐죠? 토지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 토지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은 토지에는 적용할 수 없다. 그리고 감가상각 또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이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에 있어서의 감가상각 이론은 또 적용할 수 우리가 없다 얘기죠. 24회 또 26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는데 니은은 맞는 지문이죠. 니은은 영속성이고 3번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화시키며 부동성이죠. 감정평가 시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 지역 분석 부동성입니다. 자,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된다. 자, 토지 상품은 뭐가 돼요? 우리는 비표준화가 되어 있죠. 우리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표준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물건에 한 가지 가격이 성립한다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기가 어렵다 얘기죠. 10회 또 26회 시험에 우리가 출제가 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또 토지 시장의 상품간 완전한 대체, 이런 비대체성으로 인해서 우리 토지 시장에서 이 토지 우리가 상품간에 있어서 완전한 대체 관계를 제약합니다. 자, 완전한 이 대체 관계를 제약한다. 자, 이것도 바로
개별성과 관련 있는 내용이죠. 자, 네 번째는 개별성이고 다섯 번째, 부동산 활동을 장기 배려하게 하며 토지의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죠. 자, 이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가치에 소모가 없습니다. 가치 소모가 없기 때문에 가치의 보존력이 우수하다. 가치의 보존력이 우수한 거죠. 자, 이것도 영속성이고 또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이 영속적입니다. 자,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이 영속적이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 시에 있어서 우리는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예?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자, 이것은 바로 또 영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미음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9번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1번 부증성으로 인해서 토지 이용이 점차 뭐가 돼? 집약화가 되죠. 집약화인데, 자, 여러분 비도시적 토지 이용이 조방화가 아니라는 거. 자, 조방화가 아니라 집약화라는 거 주의해야 되겠네요. 1번 맞고, 2번 영속성이 있으므로 장기 투자를 통해서, 자, 이 수익이 영속적이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한 장기 투자를 통해서 우리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 자본 이득과 보유 기간 동안의 지대 수입인 소득 이득을 향유 누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2번 맞고, 3번 희소성의 차이로 인해서 도시 중심의 토지는 도시 교외의 토지보다 희소성이 더 높죠. 그래서 임대료가 더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맞는 지문. 자, 개별성이 있어서 부동산 상품 간 완전한 대체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 틀렸죠. 부동산 상품 간의 완전한 대체 관계를 제약합니다. 틀린 지문은 4번. 용도의 다양성이 있으므로 최유효 이용의 방법을 선택을 하죠. 자, 토지와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인간이 토지에 인위적으로 부여해준 특성이 인문적 특성인데, 자, 인문적 특성에 있어서의 이 용도의 다양성이 있죠. 자, 이 용도의 다양성, 주어진 부지에 다양한 용도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성인데, 이 다양한 용도 중에서 어떤 용도를 이용할 때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이 최유효 이용, 최고 최선의 이용에 성립의 근거가 되는 토지의 특성, 용도의 다양성이죠. 자주 출제를 하죠. 5번 맞는 지문입니다. 자, 10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부동산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토지의 위치는 인위적으로 이를 이동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부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시장이 된다. 맞는 지문이죠. 국지적 부동성이죠. 자, 2번 부동산의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도 물리적 절대량을 증가시킬 수 없으며 부증성입니다. 그럼 이 부증성으로 인해서 토지에는 물리적 감가상각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물리적 감가상각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영속성이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2번 정답. 3번 토지는 영속성이 있는 재화이므로 토지 가치는 장기적 배려하에 형성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토지는 이렇게 영속적이니까 어떻게 돼요? 토지 가치는 토지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 토지 가치인데, 이 장래 이익은 예측이 가능해 토지 가치를 구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예측의 원칙에 있어서의 가격의 여러 가지 원칙 중 예측의 원칙의 근거가 되기도 하죠. 4번 토지는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토지 가격에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맞고, 토지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용도에 따라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 다원설의 개념이 필요하죠. 자, 11번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영속성으로 인해서 토지는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맞는 지문이고, 부증성으로 인해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토지 희소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희소성이 가중될수록 집가는 비싸죠. 접근성으로 인해서
교통수단의 발달은 우리가 집가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집중이 되죠. 교통수단의 발달은 용도의 다양성이 있으므로 소지는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 자연 그대로의 토지 논밭 임야, 이것을 택지로 개발할 수 있죠. 예? 개발할 수 없다 하니까 틀렸어요. 있다. 4번 정답.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동일 지역 부동산 상호 간에도 각각 다른 가격이 형성되죠. 그래서 토지 가격은 개별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5번 맞는 질문이죠. 자, 12번. 부동산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부동산은 어느 지역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처럼 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이것은 부동산에 기인하죠. 맞는 질문. 토지의 가치 보존력이 우수한 것은 부동산의 영속성에 기인하고, 토지는 다른 생산물과 마찬가지로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 재생산할 수 있다 하니까 틀렸죠. 노동이나 어떻게 돼요? 우리는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도 물리적인 토지량은 증가시킬 수 없어요. 재생산할 수 있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죠. 개별성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기타 계량물에도 적용될 수 있죠. 토지 자체가 개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토지의 위치성은 해당 토지에 대한 개인이나 집단의 상호 선택과 선호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예,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정답. 13번 부동산은 그 자연적 인문적 특성에 의거 일반 재화와는 상이한 파생 현상이 나타난다. 다음 중 부동산의 특성과 이와 관련된 파생 현상을 연결한 내용 중 틀린 설명이죠. 부동성은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화하고 각종 공사법 규제를 가능케 하죠. 즉, 이 부동성은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규율, 규제의 대상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토지관계법규가 복잡합니다. 맞는 질문이고, 영속성, 부동산 활동 시 장기적 배려를 필요케 하고요. 자, 부증성은 부동산 공급 곡선을 일반 재화의 공급 곡선에 비해서 탄력적으로 만든다니까 틀렸죠.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부증성에서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인 수직선 형태를 띠게 되고, 이런 형태가 나오죠. 또 지가 토지에 있어서의 공급량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우상향이죠. 24회 시험에 또 정답을 물었죠. 24회 시험에 우하향으로 출제했죠. 토지에 있어서의 경제적 공급은 이렇게 어떻게 돼요? 우상향한다는 걸 24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우상향.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바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가가 급등하죠. 그래서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을 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렇게 경제적 공급은 증가 가능한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개별성은 우린 개별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용도의 다양성, 최유효 이용의 원칙의 이론적 근거가 됩니다. 자, 14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부동성으로 인해서 토지 시장은 국지적 시장, 지역 시장을 형성하죠. 1번 맞고요. 2번 부증성, 간척지와 같이 해면을 육지로 만드는 것은 국토 면적을 증가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부증성 이론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틀렸죠. 어떻게 돼요? 국토 면적을 이렇게 증가를 시켜도 물리적인 양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부증성 이론에 해당됩니다. 틀린 질문. 2번 정답. 영속성, 토지는 물리적 감가상각 이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개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토지 상품은 비표준화되었기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고, 인접성,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었고 그 옆에 토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인접성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외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발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를 해야 할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맞는 질문. 자, 15번.
부동산의 특성과 형상을 연결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게 연결된 것은 부동성은 국지적 시장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국지적 시장 맞죠? 내구성은 재고시장 형성에 도움을 준다. 여러분 내구성은요. 자, 영속성은 토지고 내구성은 뭐 여러분이 건물이죠. 건물. 자, 건물은 일정 기간 사용하다 철거하잖아요. 그래서 건물 같은 경우는 부동산의 유용성을 오래 기간 지속되는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내구성은 뭐죠? 신규 우리가 시장과 무슨 시장? 우리는 재고 사용하다가 건물이 거래되는 재고시장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재고시장 형성에 영향을 주는 건 내구성 맞는 지문이죠. 개별성은 표준지 선정이 어렵죠. 자, 이 개별성은 이 표준지 선정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를 추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어떻게 돼요? 가치 추계에 있어서의 객관화가 곤란하다는 것은 바로 개별성입니다. 맞는 지문이죠. 부증성은 토지의 조방적 이용이 아니라 무슨 이용? 집약적 이용입니다. 집약화. 조방적 이용이 아니라 집약적 이용을 촉진하죠. 4번 정답. 고가, 가격이 비싸면은 높은 부동산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시장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출입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5번 맞는 지문. 16번 연결이 잘못된 걸 고른 건데 부동성은 국지적 시장, 지역 분석의 그 근거, 임장활동 중시 다 관련 있죠. 부증성은 토지 공개념의 근거, 비노동 생산물은 인간의 노동에 의해서 생산된 물건이 아니다. 토지는 자연물이다. 이 말이겠죠. 비생산성 관련이 있고 내구성은 가격과 가치를 구분하죠. 그래서 우리는 가치, 부동산 학자들은 가치 개념을 중시합니다. 인접성으로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근거가 되고 우리가 마이너스 V 외부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V 외부 효과를 제거 감소하기 위해서 지역지구제를 설정을 해야 돼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맞고 개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개별 분석의 근거가 되지만 토지의 완전한 대체 관계가 성립되는 게 아니죠. 제약을 합니다. 그래서 5번 정답. 17번 부동산의 특성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토지는 부동성의 특성이 있어서 그 위치에 따라 용도, 지역, 지정 등이 달라지고 또 그 이용 상태도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맞는 질문입니다. 2번 토지는 합병 분할이 가능한 물리적 특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연적 특성이 물리적 특성인데 인문적 특성이죠. 이 합병 분할의 가능성은 인문적 특성이죠. 토지의 용도나 이용 목적에 따라 토지를 자유로이 합병, 분할할 수 있는 특성이죠. 그래서 합병, 분할을 전제로 한 한정, 우리가 가격이 존재하고요. 우리가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주고 최유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합병, 분할의 가능성. 물리적 특성이 아니라 인문적 특성이 있고요.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법적 제한 없이 원하는 대로 토지 면적을 분할하여 구획할 수 있다. 자, 분할을 할 때는 항상 뭐죠? 대지 면적. 분할을 할 때는 대지 면적. 자, 대지 면적의 최소 한도를 기준합니다. 대지 면적의 최소 한도를 기준으로 분할합니다. 그래서 법적 제한이 있죠. 틀렸고 3번 토지는 영속성이 있어서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은 적용할 수 없다. 요거는 관련 있는데 일물일가의 법칙을 적용할 수 없는 건 개별성입니다. 틀렸고 4번 토지와 건물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를 투자의 내구성 또는 뭐라고 하죠? 투자의 내구성 또는 투자의 고정성이라고 해요. 투자의 고정성. 자, 그래서 이 때문에 신중한 의사결정이나 관리 전략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 들죠? 필요하다 해야 맞겠지. 자, 부동산의 개별성은 지형, 지세, 면적 등이 서로 다르다는 뜻이나 이것은 가격이나 수익 등의 구체적 개별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들렸죠? 토지 가격이나 수익 등을 개별화, 구체화시킵니다. 틀린 지문이죠. 1번 정답입니다. 18번
부동산은 다른 재화와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들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서 일반 시장과 구분된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 부동산은 부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지역적 시장으로 되므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상이한 규제와 통제를 받습니다. 맞고요.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부동성이 아니라 영속성입니다. 2번 정답이죠. 자, 부동산은 지리적 위치 고정으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 조건의 변화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외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외부 효과 부동성입니다. 맞습니다. 부증성으로 인해서 공간 수요에 입지 경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는 집가 상승의 문제를 또 발생시키기도 한다. 맞는 우리가 지문이 되겠죠. 자, 개별성으로 인해서 특정 토지 부동산에 대한 시장 정보의 수집이 어렵고 따라서 우리가 정보를 탐색하는 비용, 거래 비용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맞는 지문이고요. 2번 정답입니다. 자, 19번. 다음은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 부증성은 거시, 넓은 의미로 보는 토지 양이 불변이라는 것이며 수량의 고정성 또는 면적의 유한성이라고 한다. 태양광선, 공기 및 비와 같은 자연물은 무한하여 소유욕이 안 생기는데 자연물인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소유욕을 발생시킵니다. 토지 개별성은 표준지 선정을 어렵게 하며 수익이나 가격을 개별로 형성하게 하죠. 따라서 개별 분석의 근거가 되고 토지의 가치 보존력이 우수한 것은 다른 상품과는 달리 가치 소모가 없기 때문인데 이는 영속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간척지와 같이 해면을 육지로 만드는 것은 국토 면적을 증가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부증성 이론은 해당되지 않는다 하니까 틀렸죠. 물리적 공급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부증성 이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 둔데 올해도 이쪽 내용에서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1편 총론에서 우리가 3문제 출제되는 범위를 마쳤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제2편의 부동산 경제론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